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세무사 타스입니다. 오늘은 소설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샤크킬러, 산티아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장난스럽게 조금 제목을 지었죠. 아시는 분은 당연히 아실 거고 사실 소설을 읽어보지 않으셨어도 대부분의 분들은 제목을 들어보셨을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노인과 바다입니다. 작은 항구 마을에서 낚시를 하며 살아가는 노인 어부가 있습니다. 어부의 이름은 산티아고인데요. 지금 84일째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 얘기만 들으시면은 이 노인이 굉장히 무능한 어부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원래는 굉장히 힘도 세고 유능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지혜로운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운이 안 좋다고 봐야겠죠. 운이 안 좋아서 그런지 84일째 지금 물고기를 못 잡고 있어요. 원래는 소년이 있었어요. 조수 같은 거죠. 같이 낚시를 가는 어부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도 노인의 배에 이젠 타지 않아요. 부모님이 이 노인은 이제 운이 다 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타지 마라. 그냥 그러지 말고 다른 배를 타서 낚시를 가라. 어부 일을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소년은 노인이 좋았나 봐요. 비록 다른 배를 타긴 했지만 어부를 찾아가서 노인 어부 산티아고를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그랬나 봐요. 노인은 아쉽긴 하지만 꺼져 이렇게는 안 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85일째 되던 날 어부는 조금 더 멀리 나가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멀리 나갔는데 산티아고의 낚싯줄에 어떤 큰 고기가 잡힌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기뻤죠. 드디어 물고기를 잡았다. 와, 대박이다. 드디어 내 아군이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좀 고기가 생각보다 큰 거죠. 산티아고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고기가 거의 배보다 더 큰 거예요. 할아버지가 굉장히 작은 배로 낚시를 떠났다곤 해도 그래도 그 배보다 큰 물고기가 잡힌 거죠. 그래서 이게 잡았으면은 얘를 어떻게든 잡아서 죽여서 배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데 미끼를 문 상태로 얘가 이제 배를 끌고 갈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별 수 없죠. 그냥 노인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 물고기랑 이제 싸우기로 합니다. 물고기랑 싸우는데 근데 하루 만에 이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사흘 동안 얘가 배를 끌고 계속 어디론가 갑니다. 는 진짜 나이만 들었지 진짜 기력이 대단해요. 그걸 또 버티면서 사흘 동안 계속 버티면서 이제 물고기가 배를 끌고 가는 것을 이렇게 줄 완급 조절하면서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째 되던 날 물고기가 이제 물 위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니까 작사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작사를 내버립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게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산티아고의 배에 이제 마을린을 잡아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 물고기에서 피가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다에서 그 피 냄새를 맡고 상어들이 이렇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산티아고는 이제 물고기를 빼앗길 수가 없으니까 상어들과 싸우기로 한 거죠.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단한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할아버지가 대단하시더라고요. 막 칼로 찌르고 칼이 이제 상어가 뺏어가니까 그 노를 가지고 막 후려치고 몽둥이로 후려치고 해서 상어를 또 이깁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덤벼들었는데 그걸 또 손으로 몽둥이로 때려 부셔서 얘들을 이겨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소설을 처음 읽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막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거 좀 그 명작 소설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게 게임이었고 업적 점수가 있었으면은 와우처럼 말이죠. 이 할아버지한테 샤크킬러라고 어떤 별명이라도 붙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이 동물을 이긴 것도 대단한데 그 상어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이긴 게 진짜 뭐랄까. 그 소설을 읽을 때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경이로웠는데 나중에 조금 거리를 두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황당한 면도 뭐 없잖아 있긴 했었어요. 어찌됐건 그 굉장한 혈투 끝에 할아버지는 그 상어를 이제 때려 눕히고 다 쫓아보냅니다. 그런데 상어가 그냥 간 게 아니었어요. 그 말린 옆에 묶어놨잖아요. 녹새치라고도 하는데 배에다가 이제 그 물고기를 묶어놨는데 결국 상어는 쫓아냈지만 물고기는 뼈만 남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산티아고는 상어가 물고기를 다 뜯어먹어서 이제 뼈만 남은 상태로 그 녹새치를 배 옆에 이렇게 묶고 혼자 이제 항구 마을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아마 많이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어찌됐건 힘들게 그 낚시를 갔었고 겨우겨우 혈투 끝에 돌아와서 마침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휴식을 취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산티아고의 배를 보고 굉장히 놀라서 막 엄청 충격받아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소녀는 그 산티아고의 배에 묶여있는 생선 뼈를 보고 할아버지가 드디어 해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돌아와서 산티아고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노인 어부 산티아고는 사자 꿈을 꾸면서 이제 집에서 편안히 잠을 들어요. 그냥 줄거리만 보시면은 노인 어부가 85일 만에 마침내 낚시에 성공하지만 그 물고기를 겨우 잡았더니 상어에게 뺏겼고 그렇게 돌아온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인 어부 산티아고가 졌다, 진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줄거리만 보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소설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어떤 뉘앙스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소설에서 그 뉘앙스는 산티아고가 진 게 아니라 굉장한 혈투를 했었고 파멸할지언정 지지는 않았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을 주거든요. 사실 그 노인 어부에게 필요한 것은 돈벌이 같은 게 아니었죠. 그 산티아고는 젊었을 때 굉장히 힘이 셌고 어떻게 보면 유능했고 지금도 유능한 그런 어부입니다. 하지만 운이 좋지 않아서 84일 동안이나 낚시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마치 사냥에 성공하지 못한 사자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벌이가 아니라 자기 입증입니다. 내가 이렇게 용맹하고, 내가 이렇게 유능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부로서 그 자연 속에 살아가는 어부로서 굉장히 아직까지도 살아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했던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산티아고는 마냥 졌다고 볼 수가 없죠. 실제로 그 생선을, 뼈만 남은 생선이지만 배에 묻고 이렇게 항구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막 산티아고가 자랑한 적도 없어요. 그냥 산티아고는 쿨하게 그냥 항구에다가 배를 딱 정착해 놓고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배를 딱 보고 이제 막 수근수근 하는 거죠. 아니, 저 할아버지가 어디서 이렇게, 난 어부 생활 그렇게 했는데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크기의 생선을 잡아가지고 그런 크기의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가져왔나. 이게 그 사람들이 어디서 뼈 주워 왔네 이러지 않거든요. 대단하다 이러지. 실제로 소년도 그걸 보고 자랑스러워 하고요. 비록 상어의 그 물고기를 뺏기긴 했지만은 어찌됐건 노인이 그 녹새치 마을린을 잡아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산티아고가 해낸 것을 보면은 이 노인이 졌다, 루저다, 패배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실제로 그 산티아고가 한 일을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뭐 샤크 킬러라고 뭐 업적 점수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호칭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실제로 해낸 것을 보면 대단해요. 자기 배보다 더 큰 물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그거를 어찌됐건 확인할 수 있게 뼈를 가져왔죠. 그리고 상어를 퇴치했어요. 상어가 비록 그 말린의 살을 다 발라 먹었지만 어찌됐건 상어와 싸워서 이겼고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소설가도 의도적으로 이 노인이 비록 이 싸움에서 얻은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 것은 아니다라는 걸 명백하게 밝히고 싶었나 봐요. 노인이 이제 돌아와서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 하면은 사자 꿈을 꿔요.
사자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냥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자를 무시하지는 못하거든요. 사자는 사자입니다. 늙었어도 사자고 사냥에 실패했어도 사자는 사자예요. 그런데 산티아고가 마치 그런 상태인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낚시에 실패했고, 그리고 마침내 성공을 했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뭐 딱히 얻은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산티아고는 산티아고이고 사자인 거죠. 그걸 마치 이 사람이 꾸는 꿈을 통해서 산티아고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노인과 바다를 한 줄로 표현하라, 이러면은 저는 죽어도 지지 않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표현한 소설이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산티아고가 보시면은 이 싸움에서 바다에 나가서 말린을 잡고,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과정에서 이뤄내는 어떤 싸움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절대 졌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싸움에서 얻은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 것은 아닌 거죠. 설령 이 사람이 그 자연 속에서 투쟁해서 죽더라도 졌다고는 표현 못할 거예요. 심지어 상어와 싸워서 죽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은 죽어도 지지 않는 삶, 그런 것은 아마 이 산티아고의 그 바다에서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삶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이상으로 노인과 바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